자, 소프트센이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소프트센, 야, 이거는 좀 뭐랄까요? 거래량도 좀 없고 비중이 지금 10%이신데 10%이시면 제가 계산할 게 뭐 자산 규모를 노출할 수는 없고, 야, 이거를 어떻게든 뭐 정리를 하셔야죠. 뭐 정리하셔갖고 빠져나오셔야죠. 지금 보시면은 이 소프트센이라는 그 업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주주의 지분이 20%뿐이 안 돼요. 700억이에요. 그리고 7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신 상태이신데, 야, 이거를 지금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적 역시도 지금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급격히 갑자기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뭐 영업이익 순이익 가지고는 어찌 보면 저평가 상태다라는 인식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할 수 없다라는 쪽의 기준이 많이 잡히죠. 펀더멘털적으로 뭐 기존 작년 실적 나온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온 실적이니까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증권사에서 뭐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뉴스가 있다면 이슈거리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보도 자료에 의한 거고.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사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떠들어댔기 때문에 분명히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이 무려 3,000원대 기준이신데 이거를 묵혀 놓으실 것 같으면 굳이 유료 방송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손실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3,000원대라고 하시면은 지금 비중도 높으시고 전체 자산에서 종목이 원체 많으신 상태이고 10%예요. 근데 10% 넘는 종목이 뭐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PSK하고 두 종목. 나머지 다 뭐 그 미만의 비중으로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3,000원이면 딱 요 자리에 사신 거 아닙니까? 요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겠죠. 보고 자료도 아니고 공정 공시 내용도 아니고 공시 내용 주가가 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저 당시 기준의 공시 내용 자체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환청구권 행사가 있고 뭐 금감원 공시 쪽을 뒤져봐도 없을 것 같아요. 뭐 3월달 기준, 올해 3월달 기준에 뭐 단일 판매 계약 공급 계약 체결의 기재 정정인데 기재 정정 돼봐야 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일부 정정이 됐겠죠. 일부. 응?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떤 내용도 없이 변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해석이 오히려 올바르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한 번쯤 들여다보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 추천했을 텐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죠. 지만 죽든가, 지만 문제가 되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1,600억 한번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한번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그 당시에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용이 지금 7%가 넘어요. 신용이 굉장히 많고 요 당시에 뭐 5천만 주 터졌다고 해도 1,600억 정도. 1,600억의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이제 들어오죠. 10위 안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하여간에 20위 안에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외에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됐어야 돼요. 계속 거래되는 거래량이. 근데 줄어들죠. 예전처럼 그냥 급격히 다 줄어들잖아요. 그럼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뭐 이 거래대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만큼의 이슈가 뭔가 있어야 되죠. 공시도 아니고 그냥 이슈가 한번 반짝해줘야 되는데 그 이슈가 나오기를 뭐 물 떠놓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져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센 일단 정리해요. 정리하시고 전량 정리하십시오. 그래도 그 종목을 많이 분산해 놓으셔가지고 종목당 금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눈 찔끔 감고 전량 매도. 두 번째 종목 초록뱀 미디어 가지고 계시는데 전부 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도 이건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에서 충분한 변동성들이 나오고 하다못해 하물며 박셀바이오가 1조 4천억이에요. 1조 4천억짜리 변동성 종목 그런 데서라도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때도 환급성이 있으니까 내가 빠져나오겠다 마음 먹으면 뭐 어느 가격에서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도 5% 가지고 계시면 이게 또 가격이 얘가 뭐 있었나요? 감자가 있었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죠? 주식 병합인가요? 감자야? 뭐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종목은 모르는 거지 뭐. 예? 뭐가 있었을까? 액면 병합이 있었을까? 액면가가 얼마예요 지금? 액면가 5,000원. 액면 병합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찌됐든 보시면은 뭐 변경상장, 추가상장, 유상증자, 주식 병합을 했네. 예? 주식 병합을 해가지고 액면 병합, 액면 분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식 병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착시 현상이 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 그 28,650원이신데 그럼 이것도 뭐 그 이전의 최고가 환산 주가로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최고가에 또 가지고 계신 기준인 것 같아요. 얘도 무조건적으로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막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강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전망치가 증권사나 이런 데서 나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뒷부분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잘하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편입의 기준을 잡게 하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서 빠져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나는 잘 몰라서 그래, 주식 나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은 공부하셔서 사실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부한다는 건 기본적인 거 정도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HTS에서 이제 한 번쯤 요 정도 보시는 거고, 공시가 있나 어떤 뚜렷한 내용이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공정공시 내용도 없고, 어떤 뚜렷한 뭐 매출이 급증을 했다라든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최소 전체 시장에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1,000억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 1,500억 이렇게 터지면서 뭐 변동성이 나오면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그때쯤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얘를 고점에서 조정받고 손실 났다고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셨다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전문가에게 과금해서 같이 가시면 안 돼. 걔네들 다 뉴스 보고 신문 쪼가리 보고 얘기하잖아요. 신문을 기자분들이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린다니까요. 그 내용을
뭐라 뭐 표현하기도 힘들고 정리 기준 잡아드립니다. 정리 기준 잡아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금강철강도 정리. 예를 들어서 800만 주 터져도 88, 64, 700억이죠. 20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개별 매매에서 보실 수는 있다. 1,400억짜리를 왜 갖고 가시냐고. 1,400억이라는 거는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1,400억 수준밖에 되지 않는 소형주, 아주 소형주이다. 그러니까 뭐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그냥 결론적으로 금강철강의 경우도 펀더멘탈적으로 뭐 저평가 상태여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 보니까 지금 자산이 그러면은 거의 뭐 그 이전에는 더 크신 자산이었을 텐데 거의 뭐 손실률이 제가 볼 때는 최소 30에서 50%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종목별로 다 뭐 3, 40%, 50%뭐 이렇게 손실인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실적 그 컨센서스가 하향됐다 할지라도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뭐 재평가 작업이 나올 거야. 컨센서스가 하향돼서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가 하향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실적 전망치 하향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이 있고 지금 굉장한 저평가 상태라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돌릴 거야. 그럼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야, 이거는 아니죠. 이거 어떤 친구가 이런 종목을 사라고 권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에어부산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무조건적으로 방을 옮기세요. 옮기셔가지고 그 VIP 방으로 옮겨 오세요. VVIP 방으로 그렇게 하셔서 포트폴리오 다 정리하시고 종목 많으시다 그랬는데 날 잡아서 싹 다 정리하시고 종목별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싹 정리하시고 방 안에 주력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 한 종목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부산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떠나서 정리입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특히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안 돼요. 그나마 팜스토리가 오늘 기준에 움직임이 조금 나와주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오늘 사료주들에서 이제 한탑이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주산업. 근데 둘 다 뭐 1,000억 미만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대주산업 1,000억 미만에서 이제 14% 올라와서 조금 움직이고 한탑 그렇고 고려사는 며칠 전부터 이제 쭉 올라와서 1,600억이고 되겠냐고. 거기에 이제 그 한탑이 변동성이 24%니까 사료주들 전체적으로 연동이 되면 뭐 팜스토리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다른 종목 먼저 다 정리하시고 결국은 얘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 다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확인하고 꼭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지금 뭐 100억 거래대금이라 시장에서 전체가 들여다볼 만한 그런 흐름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팜스토리도 정리할 건데 일단은 보내주신 종목 다 정리 끝나면 팜스토리도 정리하십시오. 얘도 정리해요. 1926억. 왜 다 이런 소형주 잡주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력주 가지고 계시고 아침에 오전장 포트폴리오 올려드린 것처럼 주력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익 종목 좀 일부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부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변동성 종목 거래 터질 때 기준 잡아드리면 그때 돼서 잡아내셔도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 종목 뭐 대형주 기준에서도 52주 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상한가도 나오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소형주에서만 상한가 나온다 이 생각은 바꾸세요. LG전자가 20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LG전자가. 현대모비스가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위였거든요. 시가총액 10위였을 때 1월 8일 날 장중 상한가가 나옵니다. 현대모비스가. 근데 왜
소형주에서만 상한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7월 18일 날 박셀바이오 상한가. 응? 정리입니다. 정리. 그다음에 노란 풍선 뭐 이런 종목 안 봐도 뻔해요.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뭐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시가총액 1,200억짜리입니다. 아, 이거 답답하네요, 진짜. 거래량 거래대금 없죠. 무조건 정리해요. 뭐 가격을 얼마에 샀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리. 이럴 때 아마 이제 거래 수반됐을 때 한 번씩 뭐 매매 사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다시 둔화되고 나면은 무조건 정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아요. 마지막으로 PSK. 이거는 뭐 윤정두가 어떤 업종 또 어떤 섹터 또 시가총액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선호하는 이 개념을 떠나서 가장 객관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다시금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객관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PSK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5천억. 지금 오늘 보여주신 종목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그나마 있는 종목이고 5천억이면은 뭐 반도체 관련 업체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뭐 소형주 쪽에 놓여지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뭐 여타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를 컨센서스가 좀 하향돼 있다 할지라도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 PSK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보신 종목하고는 달라요. 대주주분 47%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그 다음에 PER 또 PBR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작년 실적이 검증이 됐고 올해 예상치가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증권사 컨센서스가 이렇게 나와줘 있는 그런 상태. 세 군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뢰도는 조금 다소 떨어질 수 있죠. 뭐 30군데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종목 대비해서는 신뢰도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나 내년 실적에 대해서 전망한 부분이 뭐 저 정도가 진짜 나와줄까 이런 그 정도 수준. 그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 대금이 좀 수반돼 있는 팜스토리를 그다음 정리하고 얘도 정리의 기준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IT를 갖고 있어요. 그럼 PSK하고 반도체 관련주라고 친다면 SK하이닉스하고 어느 쪽이 유리할까? 수익률의 기준에서도 수익률도 하이닉스 쪽이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19년도 이후에 상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보신 것처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단 말이에요. 크게 업황에 따라서 또 크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개선된 실적 범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들어올려진 거예요. 200% 시장 대비해서 뭐 월등한 강세를 띄워준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점 대비 36%나 밀려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전체 IT 전체 시장에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들어 올려진 것만큼의 또 조정 범위가 좀 깊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5만 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사실 고점에서 편입된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뭐 LG화학도 오늘 64만 5천 원까지 잘 돌려주고 최근에 68만 1천 원까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줬습니다만 LG화학도 105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것이 다시 되돌려질 수 있는 종목이냐, 그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면은 가져가는 게 옳죠. PSK도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IT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다만 같은 IT 쪽에서도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했을 때 주력주 쪽이 되돌리는 힘의 강도 그리고 조정을 추가적으로 만약에 받는다 했을 때 제한적인 조정 그만큼의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K는 일단은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그 회사의 펀드멘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회사가 좋다고 다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 어느 흐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거래가 수반되고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편입 구간이에요.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 올려줬다. 근데 이거는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범위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그 거래를 수반하고 누군가가 양봉으로 들어 올려준 흐름이었다. 그럼 여기서 편입입니다. 여기까지도.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기준에서 마지노선을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밀리면 또 45,000원이 이탈되면 기술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설정해서 대처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기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실적 범위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난 거래가 없더라도 이 종목, 이 업체의 실적을 인정해주고 끝까지 나는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상 전체 종목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다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매매 사인 나온 것마다 다 사신 것 같고 정리를 못하신 그런 기준이라면 그러면 순차적으로 싹 다 정리하고 어차피 방안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종목 같은 종목 들여다볼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설정 범위를 찾고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잡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리해요. 나중에 뭐 또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자산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계좌 손실 나고 계속 녹아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1분이라도 빠르게 옮겨 오십시오. 옮겨 오셔서 일단은 VVIP 방에서 함께 움직이시면서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으실 겁니다. 지금의 기준은 이거는 뭐 그냥 내 돈을 그냥 한강에다 갖다 뿌리는 것만도 못한 상황에 좀 심하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그나마 비중이 조금 더 높으신 종목이잖아요.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그나마도 그죠? 그나마도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PSK 한 종목 정도 빼고 나면은 가지고 있으실 만한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성 나오면 어떤 종목이든 들여다봐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VIP 방으로 옮겨오세요. 충분히 옮겨오시고도 남을 만한 자산 규모입니다.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뭐 하루에 나 몇백만 원 깨졌어요, 몇천만 원 깨졌어요, 엉엉엉 우시는 분들 많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스파트 필름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가입비를 아끼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하루에 오늘도 이런 종목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손실 보고 계시느니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이지 뭐 이런 종목은. 그러느니 옮겨 오십시오. 옮겨 오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자산 규모가 안 되신다 할지라도 불기둥 마스터 좀 이따 이제 지금 10시 넘었는데 요거 다 가격 오른 걸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지금 방안에서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료주들이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료주들 두 번째 올린 거 왜 안 올려놨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볼기둥 마스터님이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두 번째 캡처해서 올려드렸잖아. 그 왜 안 올려놨어? 유료방에는. 무료방에는 올렸나? 무료방에 교육하면서 올렸으면 유료방에는 왜 유료방을 먼저 올려야지 무료방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무료방에 무슨 서비스 할 일이 있어? 어느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지? 예? 무료방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유료방도 똑같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시면은 한탑이 11%였어요. 지금 한탑 얼마입니까? 24%. 대주산업이 6%였어요. 16%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런 식으로 미래생명자원 3%였죠. 요게 10.70%까지.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거래가 터질 때 이럴 때 들어가서 그때 수익 내고 나오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익 내고 나오는 기준이. 그리고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어?
본인이 올릴 때 대비해서 변동률이 나온 그거 박스 쳐주라 그랬잖아요. 응? 맨 처음에 볼교동 마스터님이 무료방 유료방에 올려주신, 여기는 안 올렸거나 유료방에만 올려놓으시고, 두 번째 거는 유료방에 이거를 올려놓고 본인이 올려놓은 걸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무료방에는 올리지도 않은 내용을 유료방에서는 올렸습니다 하고만 말씀해 주시고, 뭐 차별화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해서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올려드려야지.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한번 좀 보는 걸로. 이쪽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